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 이것이 도민들의 신년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탐나는 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제주대학교 윤용택 교수입니다. 예, 멀리 경기도에서 와주셨는데요.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성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총 사업자 중에 90%가 소상공인인데요. 그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인철입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고선의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멀리 경기도에서부터 와주셨는데요. 유영성 단장님, 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 경제 사회적인 측면들 그 효과를 좀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역화폐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지역화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의 화폐가 있는데 그거는 법정 화폐라고 그러고 지역 화폐는 비법정 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안부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통칭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자체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정 금융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지역 내에서 경제를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지역 화폐가 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각 지자체만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속속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교수님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그 고 김종철 선생이 발행하던 그 녹색 평론에 1996년에 지역 화폐를 이제 소개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역 화폐가 등장한 것은 1999년 대전에서 한바레츠 그리고 서울 송파구에서 송파 품앗이 이러한 다자간 그 품앗이 모임이 생겨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다자간 품앗이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 지역 화폐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넓은 의미의 지역 화폐였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돈은 이제 돌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경기가 돼가지고 돈이 순환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화폐가 생겨난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법정 화폐, 그런 국가 화폐가 전국에 어디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의 부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수단이죠. 네, 지금 역사가 한 99년부터 시작이니까 거의 2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네요. 저희 지역 화폐라는 것이 지금 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화폐의 역사는 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그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제 국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뭐 한 800억 정도의 규모의 그 지원금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거의 7천억 가까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비를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요거를 도입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이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확장되면서 많이 하고 물론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국가의 지원이 많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지역 내에 어떤 소비를 촉진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회장님 네, 어떠십니까? 그 우리 윤영석 의원님과 윤영택 교수님 고선희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주 지역 화폐 과정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코로나가 발생 전 또 그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가 활성화하기 전부터 2019년도부터 제주도청에 미운털이 박힐 정도로 제주 지역화폐와 관광화폐를 제주도에서 사용하자 이런 것을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하여튼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청에서는 불가라는 통보를 계속 저희 단체에 왔었습니다. 그나마 늦게나마 이제 제주 지역의 화폐를 사용하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 그거에 따라서 한 말씀 드려도 네, 그러시죠. 될까요?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그 제주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상인회에서 발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 내의 상품권이 제주사랑 상품권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부분이지만 농협 상품권 이렇게 많은 상품권이 혼용되는 상황에서 또 관에서 어떤 상품권을 또 한다는 게 좁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좀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 마침 이제 상인회에서가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여러 가지 추세를 따라서 이제 상품권 발행을 접어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발행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요. 농협 상품권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한 300억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 사랑 상품권이 200억이 미만인데 농협 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조사에서 가보면 농협 상품권을 다 주는데요. 그 부분들이 도민들도 주변 매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꼭 농협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도 있고 제주도가 이제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이제 안 들면 동맥 경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 제주도정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실 네, 말씀. 원래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는 그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런 취지 이전에 지역 내에서 작은 단위의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 그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뭐 상품을 교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품앗이 하는 식으로 이제 노동력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수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특히 지역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 전통 시장이나 또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정책적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다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그냥 상품권을 알아서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을 주면서 예산을 동반을 해서 이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상당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따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좀 이렇게 막혀가지고 잘 쓰지를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9년, 2000년 이 사이에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벌써 여러 지역에서 부산이라든가 인천, 군산, 경기도 이런 지역들은 연간 발행액이 1조를 넘은 데들이 있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거는 최근에 2조도 넘었다는 제가 언론으로 좀 접했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추세잖아요. 실제 어떻게 그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 쪽 얘기는 우리 고선의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기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이 본격적으로 경기 지역화폐가 시작된 거는 2019년도 4월 1일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일부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는 보통의 일반 발행이라고 하죠. 그냥 이제 주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인센티브 받고 직접 사서 쓰는 방식도 네. 있지만, 경기도는 이렇게 정책 발행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 전에도 출산 이렇게 휴가비를 태워준다든가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었는데, 특히 청년 기본소득이 4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태워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발행과 정책 발행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갔는데, 특히 2020년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정부의 보조금들이 이렇게 지원금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특히 경기도는 특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을 1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이걸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그 확대되는 폭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행이 굉장히 늘면서 이렇게 크게 확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과장님.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안부에서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은 이제 군산이라든가 거제 같은 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발행액의 한 10%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할인 비용이라든가 그 발행 수수료 등 그런 쪽 명목으로 쓸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2020년부터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액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지원액을 말씀드리자면 2018년에는 100억, 그다음에 2019년에는 약 800억 정도, 2020년에는 6,690억, 그다음 내년에는 1조 52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이제 지난해랑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거의 이제 할인 비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6억, 올해 120억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예, 정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아까 1조 520억 정도. 네. 예, 그러면은 발행액으로 치면 한 15조가 되는 발행액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정도의 지원이 지금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예, 그러면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넘어가 보겠는데요. 탐나는 전의 발행 규모와 쓰임새가 지금 현재 어떤지 그 부분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과장님. 네. 일단 먼저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탐나는 전인가? 저희가 이거를 명칭 공모를 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됐는데, 제주 아시겠지만 제주가 탐나국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제주의 옛 이름 탐나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이제 모두가 탐을 내는 지역화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아서 탐나는 전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예, 발행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억 발행 목표를 세웠었고, 올해 1,500억, 내년에 2,000억, 그래서 3년 동안 3,700억을 발행 목표로 세웠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판매액은 한 65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맹점은 우리 흔히 이제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대형 마트라든가 단란주점,
그다음에 일부 사행성 업종,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제주사랑 상품권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처가 확대돼서 이 도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할인이 뒤따르기 때문에 1인당 월 한도 70만 원, 연간 5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할인되지 않은 부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참 중요한데요. 네. 할인율이 10%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 할인 중에 8%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2%가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탐나는 전의 도입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됐는데 실제 지역 화폐가 과연 이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이것이 가장 좀 궁금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탐나는 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도입된 지가 작년 11월이니까요.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그 효과성을 이제 논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좀 체감되는 부분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회장님? 체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대표해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제주 경제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도정의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해가 호남지방통계청 그 지난 10월 발표에 따르면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2.6%가 되자 휴직자가 24.3%가 제주도가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 효과를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데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그 지방행정학연구에 의하면은 발행 금액이 1조 8천억일 때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2,100억이고 부가가치세가 1조 3,800억, 고용 효과가 3만 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 제주도 인구와 비슷한 이제 포항이 50만 인구입니다. 네. 포항이 2019년도에 1,700억을 발행했는데요. 현금 유동성 확대가 7,400억, 지역 소득의 방출 효과가 134억, 생산 유발 효과가 3,977억, 부가가치세가 2,018억, 소비 촉진이 767억, 가계 수입이 269억, 지역 상인 소득이 439억입니다. 이 자료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돈이 역외 유출 방지는 물론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소상공인 분들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체감을 느끼려면요. 지금 우리 고선혜 과장님도 이제 많이 제주도정에서 노력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카드와 지금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가 동일한데요. 네. 이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서 지금 소득공제가 40%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드샵 소상공인 매장에서 40%가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번지는 선결제 운종이라든지 이제 그 배달앱 하고 지역화폐하고 어떤 세계가 묶었을 때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카드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그 정책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다룰 때 좀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다른 지역에서의 기대 그 효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탐나는 전의 그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 도민으로서 또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이시기도 하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제주 지역 화폐인 그 탐나는 전이 본래 취지대로 제주의 어떤 그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제주의 부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 아직 그 탐나는 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 탐나는 전의 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이라든지 카드를 이제 그 권유할 때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탐나는 전을 이제 그 가맹점을 이제 권유할 때도 그 이상으로 그 적극적인 권유를 해야 되고 또 그 동기부여를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소상공인협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어떤 그 가맹점들의 이득이 돌아가도록 이제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게 소비만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생산과 판매와 소비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탐나는 전이 소비 중심으로만 이제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제주 지역이 그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제주 지역 경제 전체가 좋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소비자와 가맹점과 또 이제 생산자들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생산자 부분은 좀 새로운 말씀이신데 네.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생산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글쎄요, 간략하게. 일단 뭐 그 나중에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그 일정 정도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제주 지역의 생산품들, 농산물들이 들어갈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가지고 아마 탐나는 전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외를 좀 풀어주는 것도 넓혀야 이제 된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에서 아주 선두적으로 이제 많은 실험도 이미 하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장님, 그 경기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에도 연구를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저희가 2019년도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지역화폐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책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자료 수집을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그 2019년도부터 자료를 조사해서 2020년도 8월 말까지 한 7개 분기에 해당돼서 자료 조사를 했었고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3,800명 정도 소상공인들. 이걸 패널 자료로 계속해서 조사한 사람들이 누적돼서 이제 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들어와가지고 작년도 7월에서 8월에 걸쳐서 소비자들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소상공인을 다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어땠냐라고 이렇게 물어나갔을 때 특히 2020년도 초 1분기 때는 그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약간 그 차이는 나지만 긍정적인 게 조금 높아서 한 30%, 20% 이런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2분기 지나고 3분기 지남에 따라서 그게 한 10%에서 70%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거는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도 앞으로 이렇게 지역화폐 활용을 했을 때 대형마트에 갔던 거를 소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상당 부분 이렇게 전환이 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셨고 소상공인들은 그러면은 지역화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전체 매출에 뭐 기여가 됐느냐고 여쭤보고 실제 그분들은 자기들 그 매출액의 금액을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계량 분석을 좀 해서 결과를 냈더니 상당 부분 플러스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심지어는 고용 같은 경우들은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사람을 늘리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한 1년 반이 넘는 자료를 가지고 축적을 하다 보니까 미세하지만 플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줄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이제 확산돼 나간다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지역화폐 결제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추가로 매출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거의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는 식으로 되니까 그 지역 상권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제 다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부분, 그리고 고용 확대 부분,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높았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연구하신 결과대로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재난지원금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서 경기도의 사례처럼 그 정책 발행 부분,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이나 복지수당 이런 것으로 이제 지급되는 부분을 그런 정책적 기능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희 제주도도 그런 기능들을 좀 고려가 되고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저희 직원들의 어떤 복지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그 각종 시상금, 포상금은 이제 그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는 각종 뭐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해당 부서에서랑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탐나는 전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인 것도 있고 벌써 그렇게 벌써 시행되는 이제 것도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이제 복지 포인트라든가 각종 시상금은 이미 이제 탐나는 전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 또 뭐 말씀하실 거 추가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한 말씀 예, 한번 예. 우리 교수님이신데 위원님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까 그 경기도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돼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지역화폐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모 TV 토론에서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취지는 지역화폐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던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소비 진작,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 지역 단위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은 다 매출액이 10억 미만의 작은 거기 때문에 거의 본인이 있든지 고용을 하는 인력들이 뭐 한두 명 정도 있다던가 이런 정도인데 그걸 늘리면 얼마나 더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 효과를 본다는 거는 극히 그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한 그래도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자료를 모아서 놓고 보니까 미세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고 그게 값이 유의하게 나오다 이거죠. 통계적으로 이거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값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보통 뭐 한 점포당 뭐 1명, 2명씩 고용 채용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줄지 않고 유지는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만일에 이게 늘었다고 그러면 사람을 한 명을 뭐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누다 그러면은 한 명 중에서 한 10분의 1이라고 치면은 그 정도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지역화폐의 결제 수단 형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종이형 발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주 한 4%, 5% 이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로 카드형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 발행은 카드형이 거의 다고요. 90%가 넘고 일반 발행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이 카드로 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 20% 가까이 되는 부분은 다 스마트폰에서 이제 모바일 방식으로 하고요. 종이류, 그러니까 지류라고 하죠. 종이류는 거의 없어요. 뭐 2%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그거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그동안에 쭉 써왔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남겨두고 한 거고 토론한 게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일부만 그거를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이 매그네틱 카드, 우리 신용카드 같이 쓰는 그 카드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제주 지역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라는 좀 특징이 있나요?
이제 특징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잠시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이달 이제 올해 1월까지 발행된 그 판매액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카드형이 42%, 그다음 지류가 한 58% 판매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바뀌어서 카드형이 한 56%, 지류형이 한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발행 초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익숙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들고 다니는 걸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카드나 모바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제주 탐나는전은 종이류의 발행이 많은 편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 지류는 발행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카드하고 모바일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중장년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 내지는 이제 여론이 지류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류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뭐 수요가 높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이게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이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일부에서 하시는 거지만 뭐 일명 깡이라고 하지요. 불법 현금화 이문인재가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습니다. 제가 카드형하고 지류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두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아까 지류형은 사회자 말씀대로 이제 깡이라는 것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카드형의 문제점은 코나이 지역화폐는 말소 수요가 지난 뒤에도 잔액과 그 이자가 코나인 회사로 귀속이 돼 버립니다. 네. 이 부분이 도정에서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고선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는 지금 현재 뭐 지류형이 많은 거는 경조사의 원인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카드형에 남았을 경우에 그게 환불이 안 되고 코나이라는 그 회사 측으로 귀속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드려요. 먼저. 예.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분명히 협약 내지는 계약서에다가 그런 잔액,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낙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낙전 그리고 이자 수입은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귀속이 됩니까? 당연하죠. 개인이 아니고요. 아니요. 낙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류 상품권이 발행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샀는데 분실하거나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제 현금화, 그러니까 교환이 안 되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화폐를 잃어버리거나 뭐 이제 불타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환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저희가 낙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로 귀속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요. 종이류는 우리가 소위 이제 깡이라고 하는 그 불법적인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종이 상품권에 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이는 매번 발행을 찍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인쇄 발행비가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제 비용적인 면들이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지역화폐 방식을 그 카드 방식으로 쓰게 되면은 한 번 매그네틱 카드만 발행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인쇄 발행하는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영 과정에서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체가 있으니까 사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제주도 고선혜 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식의 것들을 낙전이나 이런 부분들 계약을 잘 해도 되면 될 것 같고, 다만 하나 이제 조금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고려될 부분은 본인들이 일정 정도 이익을 남기는 거는 오케이 좋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특히 재난지원금이 2020년 들어서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 매일매일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 자체에 은행에서 나오는 그 이자 같은 부분에 수익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나중에 이제 운영하고 이제 그 도에서
계약상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을 해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환수를 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다 도민들한테 이렇게 편익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보완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간다면은 그런 우려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그 큰 금액에 대한 큰 금액이 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드 수수료 부분, 이 부분들은 어쨌든 그 업체와 그 도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해줄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자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도로 귀속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거는 이제 이따 가맹점 부분 내지는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지금 네. 말씀드리자면 그 가맹점 수수료가 무엇이냐면 그 만약에 제가 의류 매장에 가서 탐나는 전으로 카드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면 그 가맹점에서는 이 결제 수수 일종의 결제 수수료 같은 그 수수료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이제 수수료 비율이 같다 했는데 일반 신용카드랑 같은 건 아니고요. 캐시 그러니까 체크카드랑 이제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 0.8,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0.5%인데 이제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인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그 여신금융법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저희가 이제 관계 부처에다가 이 이제 지역 화폐 내지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 내지는 도비를 이제 투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요청을 해놓으신 네.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신금융법에 지금 걸려서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요청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거의 상황이 비슷한 아닙니까?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은 요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타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청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종이형 그 지역 화폐 탐난은전 같은 경우는 상품권하고 같은 것인데 제주도의 어떤 그 문화라고나 할까 이 습성상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종이형 발행 그 비용이 많고 또 비중도 높고 그런데 한 50%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답례 문화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그 전에 이제 상품권으로 답례품을 대신했었는데 아마 탐난전이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카드는 따로 발행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종이는 인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그 똑같은 액수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발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주도정의 어떤 그 재정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이게 딜레마 어떤 형태죠. 그리고 또 그 상품권 내지는 이제 종이형 이 탐나는 전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그걸로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가맹점에 일단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어떤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들은 불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발행 비용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어떤 종이형 그 탐나는 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법적으로 내지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 현금처럼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그런데 제가 그 좀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면 제주도 문화는 아마 상품권 가지고 이렇게 답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뭐 백화점이 됐던 어떤 이런 데서 보통 상품권 발행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답례하시고 하면 그것까지 누가 규제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그 상품권 이런 어떤 정책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굳이 꼭 종이류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카드 방식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모바일 방식을 가지고 해도 되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 보면은 요즘에 그 안에서 기프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얼마나 답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식 그 법정 화폐가 아니고 이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비법정의 지역 화폐다 보니까
보통 지금은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만 딱 하고 마는데 얼마든지 해외 사례들을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순환형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제도가 안착되고 점점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려해서 그거는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 다음 주제로 참고로 이제, 그 다음 네. 주제를 좀 저희가 넘어가야 돼서요. 다음 주제에서 같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맹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요. 가맹점이 지금 아직 많지가 않아서 편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가맹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다 안 한다 가지고도 약간의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현재의 상태, 그러니까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너무 많은 수치 말고요. 네. 네, 짚어주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맹점 대상 업체로 한 4만 7천 개를 보고 있고요.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한 18,700개, 약 한 40%가 가맹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해가지고 간단히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지금 각종 뭐 외식업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가맹점이 등록이 돼서 우리 이용자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대상 가맹점 중에서 40% 정도만 네. 이제 가맹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셨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이제 점포 점주분들이 잘 몰라요. 종업원들도 잘 모르고 자기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하고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가속도가 붙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애를 썼죠. 경험이 자꾸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넓어지고 했는데 특히 2020년도 그 코로나 이제 감염병 때문에 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그 점포들이 다 가게들이 다 가맹점 등록을 하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는 거의 다 뭐 가맹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와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점점 노력함에 따라서 확산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이런 뭐 상황 속에서 충분히 가맹점에서 그 부족함에서 오는 불편들이나 그 이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것들은 초기 단계 그런 문제들이지 가면 갈수록 점점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예. 네, 아까 우리 저 교수님이 잠깐 말씀 그 활성화 방안이요. 그 앞전에 옛날에 우리가 공중전화 카드를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를 팔았었거든요. 네. 예, 그런 카드 충전식 카드를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제 팔면은 소상공인 매장도 수수료를 넣고 또 그거를 지역 답례품으로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이렇게 주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방안이 우리가 2021년도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도비 매치 30억 중 20억이 삭감되면서 이제 500억만 발행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도의회에서 이거를 증액해가지고 지역화폐가 목적에 달성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소상공인 단체에서 관광화폐를 지금 계속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광화폐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호텔이나 면세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자금이 도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그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것이 다시 선순환이 돼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되면은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 그러기 알겠습니다. 위해서는 이제 공항에서 판매가 돼야 되고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이제 판매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좀 관광지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가서 이제 요금을 주면은
그거를 다시 지역 화폐로 환원을 해줘 가지고 그거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많은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걸 다 논하기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 중에서 한 가지씩만 가장 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 뭐 사례와 같이 다른 지역들도 일반 발행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책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발행, 특히 이제 산후조립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수당들을 다 이렇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써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분명히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분명히 활성화를 기여를 할 거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그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 축적돼서 분석돼 나온 결과들에 의하면 실증적인 결과들에 의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식을 쓰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소상공인 협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 일단 탐나는 환전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광 상품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탐나는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관광객들도 관광지나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탐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고 또 이런 어떤 관광지에서는 몇 %. 반드시 이제 현금하고 탐나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한다든가 관계조항도 좀 주고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관광객들한테는 이 탐나는 다 소비되지 않는다면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또 마련해주고 한다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가 적극 도입되고 그 효용에 대한 검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소비 방식의 변화가 주변의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